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반기시는 분이죠. 바로 EBS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제 오늘 그래도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사님 최근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근데 뭐 아직도 부정적인 게 좀 클 것 같아요. 아직도. 예.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그 앵커님 말씀대로 그 어제 오늘 좀 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이제 극도로 좀 위축된 건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승 종목 수도 좀 많아지고 있고 글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개선된다는 증거인데 어쨌든 저도 오늘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악재가 좀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전돼서 갑자기 V자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예. 최악의 상황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이게 국내 국외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국내 요인은 뭐 무엇보다 가장 컸던 게 LG에너지 솔루션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장하면서 이게 100조 원짜리가 들어온다는 게 상상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럼요. 일인데 네. 이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느꼈죠. 엄청난 피해를 발생을 시켰어요. 사실은 예. 시장에. 그래서 그 1월 27일 상장일 날 지수가 뭐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흐름이 맞습니다. 나왔는데 멀쩡한 기업들이 다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이후로 어쨌든 이제 수급 이슈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다음 달에 코스피 200 편입이 좀 앞두고 있지만 코스피 200은 코스피랑 다르게 이게 이걸 추종하는 펀드들이 유동 비율대로 편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통 예. 주식수 대비해서 네. 보면 시총 비중이 1%가 채 안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음 주에 MSCI 지수 2월 14일 날 편입만 끝나면 예. 큰 좀 고빈 넘어간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국내도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악재들 너무 많았잖아요. 오스테 예. 임플란트 횡령이라든가 또 에코프로비엠의 내부자 거래 뭐 의혹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것들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서서히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내적인 요인에서는 크게 이제 악재로 둘 만한 것들은 조금 해소되는데 이제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간다면은 병목 현상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LA 항구 쪽에서도 지금 서서히 좀 병목 현상이 풀린다는 뉴스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또 뭐 일토로 복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오늘도 보니까 파우치 소장이 이제 뭐 이제 방역 해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맞아요. 뭐 예. 그런 네. 뉴스도 나온 것처럼 이게 오미크론이 완화되면요 병목 현상은 좀 자연스럽게 또 해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을 짓눌렀던 이런 두 가지 큰 악재들이 이제는 뭐 해소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풀리고 정점은 있다. 예, 예. 뭐 이거 악재 피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 분위기는 당연히 반전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는 또 싸잖아요. 저평가돼 네. 있으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좀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기를 좀 기대해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조금씩 또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본다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딱 좀 주도 업종이 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모든 네. 업종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좀 주목을 하고 계신 업종군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세가 뭐 약한 것도 있겠지만 주도 업종은 사실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날 그날 이렇게 순환매가 예. 도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눈에 띄는 게 철강 업종. 아, 네. 맞아요. 오랜만에 예. 포스코도 사실 당시에 이제 물적 분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글쎄요. 거는 중국이 그 어젠가요? 환경 규제 좀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강 쪽에서 지금 생산되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워낙 많은데 이런 예. 것들을 조금 규제를 좀 풀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철강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환경보다는 일단 경기 부양을 선택한 거 아닐까. 그래서 사실 오늘 철강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학도 같이 그쵸. 가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중국의 규제 완화가 좀 부양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무엇보다 포스코가 지금 PR이 4배밖에 안 될 정도로 뭐 철강주 다 비슷합니다. 예. 너무나 저평가된 그래서 네. 가치주 장세에 딱 맞는 맞아요. 그런 흐름이고 또 한 가지가 비슷한 가치주죠. 그 의류 업종들. 정말 요새 제가 어제 오늘 뭐 아니면 그제까지 이렇게 그 전자공시 이게 뜯어보고 있는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이 대부분이 다 의류 업종이에요. 아, 예. 오늘은 그 대연이라는 여성복 브랜드가 예. 네. 주가 23%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죠, 네. 실적이. 그렇죠.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예.
그래서 이 가치주의 대명사인 의류주가 생각보다 지금 매출도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잘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의류주들 워낙 또 싸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의류주 내에서 브랜드 가치 있는데 주가 좀 못 올랐는데 실적 좋았다. 그런 기업들은 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은 지금까지의 이펙 팩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의 팩트를 한번 정리해보죠. 자, 내일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는 뭐가 될까요? 일단 이제 오늘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돼요. 이게 왜 예. 중요하냐면은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둔화되는데 물가 때문에 이제 그 물가 잡으려고 긴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대립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좀 개선되는 모습만 나와주면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버틸 수가 문제가 있어요. 없죠. 예. 예, 예. 근데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여름부터 꺾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꺾이는 각도가 이번에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조만간 병목 현상이 풀리게 되면 예. 아마 3월부터는 선행 지수도 터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1월에 물론 하락은 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꺾이는지 그걸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행지수 흐름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갤럭시 S22가 이제 오늘 자정에 언팩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신제품 공개가 되는데 물론 뭐 갤럭시랑 아이폰 비교를 많이 하지만 삼성에서 올해 출하량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예전에 한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도 지금 출하량 데이터가 좀 증가할 거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예. 역성장도 하고 그래서 갤럭시 S22를 좀 계기로 해서 이 반응이 또 좋으면 또 잘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스마트폰 쪽도 기대를 하시고 스마트폰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반도체가 또 많이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바로 미터니까 한번 오늘 언팩 행사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변수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1월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좀 2월 시장부터 그리고 3월부터는 조금씩 좀 최악을 좀 지나고 있다 이런 네.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근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이제 LG엔솔 수급 문제나 또 공급망 이슈가 조금씩은 개선될 가능성이 네. 높아졌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유가만 좀 빠져주면 되거든요. 국제 그렇죠. 유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역대급 적자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수출이 잘 돼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국제 유가는 좀 급락을 했던 게 이란하고 이제 핵 협상한다는 뭐 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잘 풀려서 유가만 좀 떨어지면은 증시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체크하시면 되겠고 지금 2,700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증시 올라가니까 좀 비중을 줄일까 뭐 아니면 더 사야 될까 이런 쪽 고민들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역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에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올라갔죠? 반년 만에. 예. 그래서 이익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레벨로도 PER 10배인데 여기서 매도를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매도보다는 어쨌든 내가 어떤 걸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까 예. 그걸 보시면 되겠고 금리 오르는 건 어쩔 수 이제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평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집중하는 게 그러니까 가치주. 저평가 실적주 아까 예. 의류주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죠. 정말 많아요. 지금 실적 좋은데 못 올랐던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기업 사기도 좀 빠듯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저평가 쪽에 일단 올해 1분기는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부분이죠. 우리 염승환 이사님께서 최근에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유망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저는 오늘 그 JS 코퍼레이션이라고 아. 이제 여성분들은 아마 핸드백 많이 들고 다니실 텐데 어. 핸드백 그 세계적인 브랜드 다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어. OEM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이름 뭐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게스라든가 미국의 마이클 코어스라든가 네네. 켈빈 클라인, 뭐 코치 이런 이제 핸드백들을 대부분 좀 제조해주는 OEM사고 그 다음에 약진통상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2020년에 이 회사가 그 한세시럽 같은 회사예요. 예. 의류 OEM.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의류주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이제 경제 봉쇄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주가가 쌉니다.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6배 정도로 저평가돼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사님께서 꾸준하게 반도체에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하이닉스 실적이 금년에 10조에서 예. 18조까지 보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엄청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 아직도 반도체에 긴가민가하거든요. 네. 조금만 더 확신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마이크론보다 못 가는 이유가 사실 한 가지가 좀 있는 게 뭐죠? 그 주주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마이크론은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하겠다. 예. 그리고 그 수익성 중에 남는 일부를 주주들한테 환원하겠다. 예. 배당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될 수 있더라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네. 초입 국면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반도체 지금 이제 뭐 공급 과잉이다 이런 이슈 다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전혀 이제 없죠. 얘기도 안 나와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탄탄하고 뭐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PER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이익 그대로 가는데, 근데 왜 이렇게 좀 더디냐면 그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이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아.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팔아놔야 이게 에너지 솔루션 교체를 예, 할 수가 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추종하는 이제 다른 펀드들도 그냥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 끝나면,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MSCI 그 2월 14일 날 엔솔이 편입이 끝나면 네. 외국인 수급은 좀 숨통이 튈 것 아,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럴 때 안 가는 걸 짜증내지 마시고 기회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펀더멘탈과 전혀 상관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저는 누가 뭐래도 올해는 좀 반도체로 아. 가장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의류주 안에서 또 JS 코퍼레이션을 또 유망주로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님과 함께했어요.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